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것이.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고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아주 좋은 글이고요. 어떤 분이 아주 진정 어린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달리다 돌아보니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옛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을 두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소설 대지의 저자 펄벅 여사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넘치는 서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것도 물 건너갔다. 지금은 무질서와 이기심, 무례와 폭력과 사기, 조작, 거짓말이 넘쳐 흐르는 삼류국가가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들이 남을 음해하고 속이는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다. 1년에 한국에서 무고죄로 고발되는 건수가 일본에 비해 인구수를 감안하면 무려 500배가 넘는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잘 속이니 또 잘 속는 것이다. 이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고 서정적인 나라인가? 품격과 질서가 있는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느니 BTS, K-팝, K-음식, 문화 등을 말하고 있으니 교만에 빠져 전부 간이 부은 것인가? 그러나 품격은 쓰레기 수준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라고 한다. 전철, 버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중고생들의 대화에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꼴을 아는가? MZ세대이니 Z세대, 밀레니엄 세대, AI 세대라고 어른과 부모인 애비가 자식들 훈육을 포기했는가? 그러니 짐승 같은 폭력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전부 자기 자식을 위한 줄만 알지 그 자식들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사랑과 훈육을 구분도 못하는 등신들인가? 그러니 군대도 유치원이 됐다고 한다. 선진국이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리 포장이 좋은 명품을 들고 좋은 차를 타지만 의식과 내용들이 쓰레기면 포장에 관계없이 쓰레기다. 동남아 골프장에서 한국 사람들의 평가는 섹스광, 돈자랑, 옷자랑, 술자랑하는 양아치 그룹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추악한 한국인,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한다. 심지어 현지 교민들도 한국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질서나 예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보라. 전철을 타자마자 빈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느껴진다. 나이에 관계없다. 늙은이, 젊은이, 애들, 남녀가 모두가 다 똑같다. 전철 칸에 임산비를 위한 핑크빛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임산부들의 소리 없는 고통과 피곤함을 덜어주려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 자리에 임신과 관계없는 할머니, 늙은 아주머니가 떡 앉는다.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남자 신사복을 입은 사내도 앉는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우리다. 일본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에서도 임산부 좌석 그 자리만은 늘 비어있다고 한다. 이게 질서고 배려고 선진이다. 생각해보라. 미안한 말이지만 할로윈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일이던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10대, 20대라고 해도 나름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지금 20대들은 단군일에 가장 똑똑하다는 세대 아닌가? 우선 기분에 취하고 요상한 노출 복장으로 귀신놀이에 빠져서 죽음도 불사한 것인가? 그들에게 순간은 있었으나 미래가 없어진 것이 정말 안타깝다. 2014년도에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로 500여 명의 아이들을 죽게 하고도 또 죽게 하는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우리들의 수준이고 자업자득인 것을 인정하는가? 또 곧 잊어버리고 또 죽을 것인가? 정말 반성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없다. 그중 특히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꾼들에게는 국가, 국민, 미래는 없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느니 헌법기관이니 하며 온갖 교만을 다 부리는 그들은 오직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일념뿐이고, 갖은 궤변과 조작, 거짓말, 부정부패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몰입애 같은 정치꾼들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방금 한 말도 오리발 내밀고 사기, 투기, 뇌물, 불륜 등의 온갖 추악한 저질 범죄에 해당하는 자, 선거 조작 등의 국기문란의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거들먹거리고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딸을 의사 되게 하는 국립대 교수 나부랭이들이 혹세무민하며 국민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는다. 그러니 애들이 뭘 배우겠는가? 여기에다 방송, 언론, 사이비 언론 등이 배설하는 거짓말, 조작, 더러운 일들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더럽히고 나라와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나라와 국민들이 온전하게 되겠는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정치꾼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이 아직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진정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혁명적인 국민의식, 혁신운동이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말 변하지 않으면 또 죽고 죽이고 내일이 없게 된다. 참 의미 있는 글이죠. 이 글을 읽고 참 저도 우선 반성을 해봅니다. 물질만 명 시대에서 어떻게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그 의식, 문화, 이게 그냥 쫙 뿌리 있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에서 반성하고요. 멋있는 옷 입으면 다 하고, 좋은 차 타면 으쓱대고,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살면은 의시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보다 일단 성공이란 그냥 그 잣대를 돈으로 잣대를 매기니까 그가 사기를 치고 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뭐 텔레비에서부터 위에라는 건 정치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그런 악인이 그냥 버젓이 다 드러나는데도 금 배지를 달아주고 버젓이 드러나는데 당대표 만들어주고 그런데 버젓이 또 다 드러나는데도 또 계속 방탄으로 그 개딸들이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니네는 안 그래?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그의 이재명의 범죄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우린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왜냐하면 쟤네들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면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 때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직장에서든 단체에서든 무슨 짓이든지 해서 올라가는 게 장땡이다. 그게 성공이다. 바보같이 도덕을 지키고 바보같이 그 규율을 지키고 해서 늦춰지면 그놈이 비응신이다. 바보, 천치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본하고도 비교했는데요. 무고죄가 인구 비례당 500배가 우리가 많대요. 그러니까 무고죄라는 게 뭡니까? 남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졌다고 우기고 사기로 해서 고발하는 게 무고죄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무고를 이쪽을 다시 고발해가지고 죄를 받는 게 무고죄인데 이준석이가 이제 무고죄죠. 그게 우리 인구 밀도당 500배래요, 일본. 제가 일본에 한 7년 살았거든요. 일본 일부 정치인들은 나쁜 놈들 많죠.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 이게 제네럴하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겪은 사람들은요, 정직이 몸에 배 있어요. 정직. 거짓말을 하면은 나쁜 놈.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아니, 그냥 일반 시민들. 제가 그 당시 젊은 나이에 유학 시절에 제가 높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부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이라는 게 그 학생들 아니면 알바, 뼈 빠지게 알바했으니까 알바하는 장소에 그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사장이라고 그래봐야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식당 이런 데서 그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도 정직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주변에서 도태돼요.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면은. 근데 우리는 아니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텔레비로 막 중계가 되고 어제 한 말 오늘 다르게 오늘 한 말 거짓말 내일 다르게 하는 게 텔레비로 막 생중계가 되는데도 그냥 무감각하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한 게 매일 텔레비전 중계되는데도 무감각하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사기를 치는데도 무감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7살, 8살, 9살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굉장히 야단쳤어요. 나쁜 거다, 거짓말은. 진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요. 선생님들도
거짓말하면 회초리 들고 때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혼난 사람들 많잖아요. 사소한 거짓말, 그때 뭐 어린아이들이 큰 거짓말 했겠습니까? 요만한 거짓말 그냥 둘러대느라고 해도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건 나쁜 걸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리시간, 도덕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 외우게 했잖아요. 국민교육헌장. 거기서는 지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국민교육헌장의 국가관, 그 다음에 그 철학,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이라는 거. 얼마나 정신교육이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세대가 우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능력은 없었고, 실력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그거는 알고 자랐다. 왜? 우리 부모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때문에, 그 다음에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의 새마을운동, 그의 국민교육헌장, 그런 걸 우리 잘하고 배워서 없이 살고 배고팠고, 그 다음에 능력은 없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손흥민은 없었고 BTS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사기가 난무하는 정치인을 냅두고 사기가 난무하는 지도자들을 냅두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 자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지도 않았는데 물러났잖아요. 자기 때문에 부정선거 아니 부통령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하는 거 봐요. 지가 송철호를 부정선거로 당선시켜놓고 물러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합니까?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고, 이재명이 보세요.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몰랐지만 부통령 이기붕이 부정선거 한 거 드러나니까 그냥 깨끗이 물러났잖아요. 왜냐면 거짓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BTS다 뭐다 그러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이 또 누구 때문에 성공했어? 그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해서 기반을 놔줬잖아요. 국가 기반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인터넷을 잘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를 잘 발전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발전시켜 놓고 그 위에서 쉽게 뛴 거예요. 그래서 BTS도 나오고 손흥민이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세대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들 세대가. 그런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를 그냥 눈 감고 있는 세대가 잘났다는 거냐? 이태원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태원이 그냥 누구 잘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진들 돌아다녀요. 그때 축제 때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날 복장들, 그만 얘기합시다. 가관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여기서도 지적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몰렸으면 거기서 여긴 너무 많다,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한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일부러 거기서 다 모이라고 신호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두 반성하고 정신혁명, 의식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요, 돈 주지 마세요. 자식들을 훈육을 시켜야 돼. 그게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땜빵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오염돼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혁명, 의식혁명해서 지금 죽어가는 나라 살립시다. 정신이 썩어가는 나라예요. 돈은 있는데, 기술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정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나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바꿉시다. 나쁜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